머리가 이제 얇아서, 선천적으로 특히 얇아서 머리가 비어 보이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머리가 워낙 얇으니까 볼륨감이 없어서 탈모처럼 보이는 그런 약점이 있죠. 치료 방법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딱히 치료 방법이 없는 건 사실인데. 안녕하세요, 글로엘 모발이식 조성민 원장입니다. 이제 머리가 오히려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 같이 유전성 탈모는 이제 확실하게 보이고, 치료 방법도 모발이식이나 탈모약 이렇게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머리가 이제 얇아서, 선천적으로 특히 얇아서 머리가 비어 보이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머리 얇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밀도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머리가 워낙 얇으니까 볼륨감이 없어서 위에도 없어 보이고 하는 게 탈모처럼 보이는 그런 약점이 있죠. 선천적으로 모발이 얇아서 탈모처럼 보이는 경우는 지금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딱히 해줄 게 없다, 치료 방법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딱히 치료 방법이 없는 건 사실인데, 배경이 있어서 예를 들면 갑상선 항진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영양소가 부족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경우, 선천적으로 그런 걸 알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기저질환이나 아니면 부족한 영양을 갖다 보충하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걸 먼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미녹시딜 이런 거 바르면 털이 뭐 굵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소용이 없나요? 대부분의 약물 치료는 선천적인 경우에는 별로 반응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고, 후천적으로 생긴 탈모들, 원인이 있는 탈모들은 그런 약물에 좀 잘 반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굵어지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한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물론 그런데 거기에서 관리를 안 하거나 그래서 탈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인들이 더 커지면은 더 얇아지고 더 빠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거는 의미는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머리가 얇다고 해서 모발 이식을 못하거나 다른 치료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머리가 얇아서 정수리가 들여다 보이는 분들은 최근에 두피 문신이 굉장히 좋은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머리가 선천적으로 얇아가지고 이제 비쳐 보이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도 굉장히 많이 오셔갖고 저하고도 상담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분들도 모발 이식이나 두피 문신 같은 치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호전된 케이스들이 많았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니까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병원에 한번 찾아와 주시면 좋은 방법들을 갖다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가 얇은 경우는 머리를 모발이식을 하게 돼도 그 얇은 머리 때문에 계속 비어 보이거나 이런 거 효과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발 이식 같은 경우도 뒷머리 공여부가 머리가 굵은 분들이 효과를 많이 보게 되고, 뒷머리가 얇은 분들은 볼륨을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약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밀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모발 이식 할 수 있고, 또 밑에를 두피 문신으로 커버하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탈모가 진행돼서 머리카락이 얇은 건지 태어나기를 얇게 태어난 건지 이거를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면? 히스토리를 일단 보면은 어렸을 때는 머리가 굵고 숱이 굉장히 많았다, 크면서 머리가 얇아졌고 빠졌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본인이 이 탈모의 유형을 갖다가 집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남성형 탈모의 경우는 빠진 머리들이 좀 휴지기 머리가 많기 때문에 짧고 5cm 이하의 짧고 얇은 머리들이 많은 양을 차지하게 되고, 확산성 탈모나 다른 유형의 탈모들은 길고 굵은 머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스스로 테스트하기에 짧고 얇은 머리가 많다 그러면 유전형 탈모, 길고 굵은 머리가 많다 그러면 이제 다른 유형의 탈모,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병원에서는 히스토리와 확대경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탈모 치료를 하면 이 얇아졌던 머리가 이 사람들 다시 굵어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카락 두께를 갖다가 굵게 만드는 치료들이 최근에는 이제 레이저 치료, 보톡스를 이용한 치료도 있고, 엑소점이라는 치료도 나와서 여러 가지가 이제 탈모 치료에 이용되고 있고, 그런 치료를 병행했을 때 머리가 굵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처음 연모라고 얇은 머리가 굵어져야 되는데, 치료를 하면 그런 얇았던 머리가 성장기가 길어지면서 굵어질 수 있는 거고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얇은 머리에 비해서 굵은 머리는 2배 이상 굵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치료를 이제 그만뒀어요. 그럼 다시 얇아질까요? 치료를 완전히 그만두면은 대부분의 치료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효과가 떨어지면서 다시 얇은 머리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마쳤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유지요법으로 두꺼운 머리를 갖다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머리가 얇아지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후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머리가 얇아진 분들은 이제 약물 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머리를 굵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치료를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선천적으로 머리가 얇으셔갖고 고민이신 분들은 치료 방법이 없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요즘은 이제 두피 문신이나 모발 이식 같은 치료를 병행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